2020년 11월의 어느 날 한 여성이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 여성의 왼쪽 엉덩이를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놀란 여성은 바로 주위를 살펴봤고 자신의 뒤편에서 하차하고 있던 남성을 발견했는데요. 여성은 남성을 쫓아가서 당신이 날 만졌지라고 추궁했지만 남성은 이어폰을 끼고 있어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며 성추행을 부인했습니다. 결국 이 남성, 경찰에 검거돼 재판까지 받게 됐는데요. 2년 넘는 재판 끝에 최근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자, 이 기자 먼저 사건의 개요부터 좀 설명을 하고 갈까요? 네, 이게 2020년 11월 서울 출근길에 일어난 일인데요. 서울의 한 환승 지하철역에서요. 이 하차하던 여성의 왼쪽 엉덩이를 누군가 움켜쥔 겁니다. 이 여성이 즉시 고개를 돌려서 자신의 왼쪽 바로 뒤편에 서 있던 남성에게 확인을 합니다. 이 남성을 확인을 하고요. 이 여성은 그 남성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생각을 하고 이 남성한테 지금 뭐 하시는 거냐, 어디를 만지는 거냐 이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성을 잡으려고 했지만 이 남성은 그대로 지하철에서 내려버렸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여성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면서 이렇게 항의를 하고 이 딱 붙잡으려고 했는데 못 들은 척하고 그냥 갔다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 여성이 조금 전에 뭐 하시는 거냐, 어디 만지는 거냐 이렇게 항의를 했는데 남성이 아무 대꾸도 없이 그냥 지나가서 이 남성을 2, 3m 정도 따라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도와달라, 신고해달라 이렇게 큰 소리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저 남성이 귀에 꽂고 있던 요즘에 무선 이어폰 꽂고 지하철 타는 분들 많잖아요. 이걸 빼면서 아무 말 없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여성을 쳐다봤었다고 하고요. 내가 이어폰을 끼고 있어서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그것 때문에 더 흥분을 해서 네가 만졌잖아, 이 XX야, 이 미친 X야라고 소리를 질렀고 이제 주변 사람들이 신고를 했으니까 영무원이 와서 남성이 어떻게 되느냐를 물었고 인적사항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명함을 이 영무원한테 이 남성은 건넸고요. 얼마 후 현장에 경찰이 도착해서 임의동행 요구에 응해서 또 경찰서에 순순히 갔었다고 합니다. 교수님, 그 여성이 이 남성을 이 치한 그 범인이라고 딱 특정한 이유가 뭔가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여성 같은 경우가 누가 자기 엉덩이를 갖다 만지는 것 같아서 딱 뒤를 돌아다 보니까 바로 그 남성이 제일 가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승객들도 많이 내리고 또 이제 그 마지막쯤에 내리는 거기 때문에 승객들끼리 이렇게 밀착한 그런 상황도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이 팔을 뻗어서 자신의 엉덩이를 만질 만큼 붐비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바로 그 남성을 바로 자기 엉덩이를 만진 그 치안으로 특정을 한 것이죠. 이제부터는 좀 이 남성의 얘기도 들어봐야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세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투탕카멘 자세. 이게 무슨 소리죠? 예. 이러고 있는 거 안 보셨어요? 잠시만요. 네. 양 변호사님 좀 다시 잡아주시겠습니까? 저는 실제로 지하철 이용 안 하시죠? 저는 정말로 이 자세 많이 취해요. 요즘에 이러고 지하철은. 다니는. 항상 진짜요?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손을 들어서 주변에 여성들이 있다 그래서 내 손은 지금 여기 얌전히 붙어 있다. 그리고 고개 딱 이렇게 두고 다른데 눈 마주치면 안 되니까 위를 보거나 저는 아예 눈을 감고 있어요. 음악 들으면서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덤 그 속에는 모습 압니다. 투탕카멘 같다로 투탕카멘 자세라고 하는데 이 사연 속에 이 사건 속의 남성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응용을 했던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손은 휴대폰을 들었고 마스크 때문에 김이 서리니까 안경을 이렇게 벗어서 양 주머니에 변호사님 좀 잡아주세요. 주머니에 이렇게 안경을 벗어서 주머니에 넣고 안경이 주머니에 넣었으니까 깨질까봐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손으로 보호를 하고. 이렇게 항상 이 자세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릴 때도 우르르 밀려서 평소에도 밀쳐서 내리니까 승객들이 밀치는 거로만 생각했지 여성이 자기를 밀친다고 생각을 못했는데 알고 보니까 뒤에서 여성이 2, 3m 가량을 밀쳐서 그때서야 왜 이러지 하고 그렇게 봤다는 겁니다. 저게 이제 투탕카멘 요즘은 와칸다 포에버인데 그죠? 자, 이 기자.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일단 저도 뭐 양 변호사님, 백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막 이제 밀착이 막 되게 심하고 이럴 때는 난 너를 만질 그러니까 전혀 조추도 없어라는 걸 이제 몸으로 웅변하듯이 막 이럽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럴 텐데. 다른 증거, CCTV나 뭔가 주변에서 누가 그걸 찍고 있었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양측의 입장이 전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또 지하철은 CCTV가 있지 않습니까? 그 CCTV가 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이 CCTV에는 안타깝게도 여성과 남성이 지하철에서 내리는 모습만 잡혔다고 합니다. 이 여성이 남성 팔을 붙잡으면서 뭐 뒤따라 나오고 게시판 앞까지 가서 남성이 여성을 돌아보고 이런 장면만 잡혔다고 하고요. 다만 이 여성의 진술과는 달리 굉장히 많은 승객들이 지하철에서 우르르 내리는 모습이 포착이 되긴 했습니다. 교수님 일단 좀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일단 상황. 저런 상황이 되면 지목받은 남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피해 여성이 상당히 흥분해 있고 또 확신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사건의 성격상 어떤 주위 목격자들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저는 좀 주목하는 것이 여성의 진술과 달리 많은 승객들이 우르르 하차했다라고 한다면 혹시 만약에 그 중에 다른 사람이 있다면 저 남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억울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다른 것도 아니고 이런 성추행과 관련되면은 저 한 사람의 어떤 인생이라든가 만약에 가장이라 그러면 가족이 그 파멸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어떤 사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결국 이 성추행 혐의가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재판에 넘겨졌는데 피해자였던 여성의 진술이 조금씩 달라졌다면서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얼마 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라고 기억하시죠? 그때는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물론 판결은 나왔습니다만 그건 뭐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때 이제 유죄가 나온 가장 결정적 이유는 그 가해자라고 지목된 남성의 다른 사람이 추행을 할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한 거지 제3의 인물이 했을 가능성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남성 말고 제3자가 할 가능성이 있느냐가 어찌 보면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열쇠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성은 처음에는 지하철 그렇게 붐비지도 않았고 내 뒤에 이 사람밖에 없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팔을 뻗어 만질 만큼 나랑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말고는 나한테 이런 일을 행동을 할 사람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1심 재판 당시 아까 CCTV 영상과 연계돼서 좀 약간 진술이 변경된 것 같은데 지하철은 10,000원이었다. 또 하차할 때도 내 뒤편에 승객들이 북적거렸다. 그렇다면 이 남성 외에 제3자가 이 여성에게 가해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진술이 조금 변화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결론이 나게 됐는데, 자, 그거는 또 우리 양 변호사님이. 결론은 결국 아까 이제 지금 백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곰탕집 때는 한 사람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재판부에서 봤더니 이 남자를 지목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이 여성 입장에서 왼편 뒤쪽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추행을 했다라고 그렇게 여성은 주장을 했는데 재판부가 봤더니 이건 여성의 말뿐인 거고 그러면 만약에 여성의 오른쪽 뒤편에 있던 남성이 왼손으로 추행을 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뒤에 사람이 많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저 사람밖에 없었다라고 단정할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2심 재판이 무죄가 선고가 났고 검찰에서 항소를 해서 2심까지 넘겨줬지만 2심에서 봤을 때도 여전히 이게 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확정을 지으려고 하는데 피해자는 추측을 하고 있지 않느냐.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해서 추측만 하고 있으니까 이걸로 우리가 유죄를 선고할 수는 없다고 한 겁니다. 자, 일단 뭐 무죄가 확정이 됐잖아요. 네, 그렇죠. 자, 백 변호사님, 그러면 이 남성분 2년 동안 뭐가 됐든 이렇게 마음고생을 했던 것 같은데 이거 무고로 어떻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나요? 결론적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성이 이런 일을 아예 당하지 않았는데 당했다고 주장을 했다면 이제 무고가 되겠지만 이 여성 입장에서는 지금 이 가해자라고 지목된 남성이 그런 일을 했다라고 본인이 피해당했다라고 본인의 그 진술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무고 인정되기 어렵고요. 무고라는 건 말 그대로 아무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뭐 다른 칸에 타고 있어 이 남성이 뭐 했다라거나 뭐 이런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무고도 인정되기 어렵고 무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실 이 여성이나 뭐 국가기관을 통해서 뭐 손해배상을 받기도 이 남성이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것도 인정되기 좀 어려운 좀 어찌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